시도는 해봤어? 잘 안 돼? 꼬였어? 너 꼬인 실타래를 나보고 풀으라고? 이거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 C 찾을 수 있는 사람. 세 개의 수를 더해서 3이 되고 그 세 개의 수의 제곱의 합이 7이 되는 수 찾을 수 있는 사람. 못 찾아? 왜 못 찾아? A, B, C 각각의 값이 얼마면 얘는 3이고 얘는 7이 나올까? 어? 뭐가 1이야? 아니 A는 얼마, B는 얼마, C를 얼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지. 한두 개가 아닌데 졸라 많은데. 졸라 많어. 만약에 x 더하기 y가 1이다. 이거 만족하는 x, y. 졸라 많지. 왜 졸라 많은지 알아? 아니, 왜 많은지 알아? 이거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근데 문자 변수는 몇 개야? 그러면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하지. 그럴 때는 그 식을 만족하는 그 변수의 값은 무수히 많게 돼 있어. 알았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다. 한자로 부정이라고 그러고 얘는 등으로 연결되고 문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꼴의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도 부정방정식이야. 문자 몇 개야? 식은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식의 개수가 언제나 문자의 개수보다 하나가 부족한 현상.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알았지?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그와 같은 A, B, C를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 형태가 아니라 지금 A 플러스 B, B 플러스 C 뭐 계속 이어지는 거지 지금. C 플러스 A 플러스 그다음에 C 플러스 A, A 플러스 B. 이거는 뭐 뒤에 풀이 보고 하지 그랬어.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항 두 개짜리는 하나의 항으로 이렇게 고쳐서 하는 게 편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편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해봐야지 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3-C지. 그지? 얘는 3-A가 되고 얘는 또 3-A 그 다음에 3-B 플러스 3-B 3-C 뭐 이런 꼴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다. A 더하기 B, A 곱하기 B, BC, CA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삼총사입니다. 언제나 같이 다녀. 뭐냐면 얘를 전개하면, 얘를 제곱을 하면 얘하고 이거의 몇 배 값이 나와? 얘 이거는 진우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구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AB, BC, CA야. 이건 암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하고 얘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구하라 라고 한 건데 얘는 제곱하면 9지? 얘는 7이지? 넘기면 2지? 나누기 2하면 일단 얘는 1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의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얘는 필히 찾아놓고 아마 계산이 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전개하는 수밖에. 자, 이걸 전개하면 이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플러스 C 플러스 AC가 되지. 얘도 다 그런 꼴이 되긴 할 거야. 그러면 또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한 것도 여기도 9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플러스 AB 플러스 얘도 9 B 플러스 C 플러스 BC. 자, 정리해보면 일단 9가 3개니까 9, 3은 27이죠. 그 다음에
3A가 있는데 여기에 또 3A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A입니까? 총 6A잖아. 그럼 아마도 이게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니? 얘네들 묶으면 얘네들. 딱. 동의해?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니까 뭐야? A, B, 그 다음 B, C, 그 다음 C, A. 요거 알지? 요거 알지? 그래서 27 마이너스 6 곱하기 3. 얘 얼마라고 그랬어? 1. 그래서 27에서 C8을 빼면은 9가 돼서 얼마? 10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하다가 말았을 것 같아. 괜히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지? 뭐 머리 쓰는 건 없잖아.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이거 나머지 항, 얘들은 언제나 같이 동반되는 항들이다라는 거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구해놓고 좀 처리할 생각을 해줘. 그 다음에 또 뭐? 2번? 야, 너희들 착하다. 일요일날 이 시간에 오라는데 딱 오네. 어우, 가르칠만 한데. 중간중간에 또 삐딱선사한 저기 타는 애들이 한두 명씩 이제 등장할 텐데. 누가 먼저 시작할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너무 친해지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은 있어야 돼. 그럼 숙제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 뭐? 진우가 뭐? 나한테 물어봐. 준아가, 이거? 내가 뭐 실수했냐? 이거 27 맞지? 이거 3, 6, 3, 27에 18 빼면 9 아니야? 맞아요. 더하기로 하면 10 아니야? 왜? 뭐 때문에? 명훈이가 좀 비웃는 것 같은데.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A. 그 다음 얘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B라고 할 때 B-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에서의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를 보면 있지. 기본적으로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직접 문제를 만든 출제자다라고 생각을 해줘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냥 막 황당한 문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되려 욕먹지. 그러면 뭔가 그 실마리를 찾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맡겨야 되지. 그럼 실마리를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조건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냈다.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 문제를 질문할까? 그럼 여기에 출제자가 몰래 이게 담아둔 어떤 키워드, 즉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조건 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결과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풀 필요 없어. 한두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 버려, 얘들아. 그냥 대표적인 문항들이야. 대표적인 유형들이야. 그건 암기야. 암기로 이루어진 수학 문제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자꾸 그거를 피하지 말고 계속 한번 도전해가지고 해보라고. 그럼 거기에서 느껴지는 희열은 정말 짜릿해. 알았어? 그 쾌감은 정말 짜릿하다고. 똥오줌을 졸래 참다가 딱 배출할 때 그 느낌 끝내주지. 그잖아. 막 그냥 오르가즘 느끼잖아. 막 그냥 하면서. 아니니? 평상시에 계속 느껴? 새끼들. 자, 고로 있지. 그 쾌감을 느껴보라고. 수학 문제에 대한 쾌감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그러면 분명히 뭔가 키워드가 있어.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경험이지 뭐 이게. 이 문제 예전에 봤으니까 그냥 경험으로 암기로 이게 푸는 거지만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찾게 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 기억해도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합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이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억해둬라.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 개수의 총합. 이건 물론 상수항까지 포함했을 때야. 졸라 별거 아닌데 그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은요. 모든 문자를 1로 대입한 겁니다.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한 거예요. 볼래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얘들아, 개수가 뭔지는 알지? 개수가 뭔지 알지? 그럼 얘네들의 개수의 총합은 2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에다 뭐를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현상이야. 별거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거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아니 개수들이 눈에 뻔히 보니까 졸라 쉽지. 그런데 이거의 10제곱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와, 그럼 황당해지지. 어떤 생각을 들까? 이건 출제자가 어떤 걸 유도하려고 그럴까?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10제곱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비웃지. 저 병신 저거. 함정에 빠졌군. 하지만 이거의 10제곱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그 개수들을 찾아서 더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개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한 그 루트, 이 과정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걸 해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하면 이게 얼마라고? 그게 0이야, 0.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들의 총합, x를 뭘로 만들어? 1. 그러면 얼마니 얘는? 여기에서 개수의 총합 a라고 그랬지? 그러면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2의 몇 제곱? 6제곱. 외우라고 그랬잖아. 2의 6제곱 얼마야? 얼마? 64예요. 그 다음에 얘 개수들의 총합은 b야. 얘는 얼마지? 5의 세제곱. 5도 있잖아. 5도 내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는 좀 외워도 얘 125. 5의 4제곱은 그럼? 625. 그 정도는 좀 외워도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기본적인 매너야. 그 정도는. 자, 그러면 A에서 B 뺀 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B에서 A 뺀 거? 됐지 그럼? 그럼 너희들이 체크할 사항은 뭐야? 요거야. 요거 하나 건져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야. 그치? 이거는 x로만 이루어진 항만이 아니라 x제곱 y 막 이렇게 돼 있어도 다 똑같아. 문자를 다 그냥 1로 바꿔버리면 돼. 질문 끝? 끝? 윤성아 끝? 왜 수학이 안 될 것 같아? 수포자로 자꾸 다가가? 안 된다? 괜히 나 때문에 뭐 수포자 됐다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뭡니까? 나머지 정리란 내용이네. 나머지 정리. 그지? 근데 나머지 정리부터가 아니라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렇게 시작을 할게. 이 단어는. 일단, 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식이라고 하는 거 수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식이야. 그냥 표현한 게 식이라고, 수나 문자. 자, 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등식과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어요. 등식과 부등식. 그럼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나 문자로 이루어진 항에다가 등호로 연결된 식이 등식입니다. 예,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이 등식이고 여기에는 등호와 그 다음에 뭘 써요? 부등호 기호를 쓴 게 부등식입니다. 얘는 뭐 부등호 기호만 써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부등식은 등식이 아닌 식이 부등식이지. 부등호 기호를 쓰는 거야. 부등호란 얘기는 등호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아니 불자 써가지고. 자, 그런데 등식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왼쪽이니까 좌변, 이쪽을 뭐?
우변 합쳐서 양변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요 표현들은 알지? 그러면 좌변의 항이 우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뭐? 이항이라고 하지. 집을 옮긴다? 이사. 똑같은 표현이야. 그런데 이 등식에는 또 어떻게 또 나눠지냐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등식은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은 등호라는 기호를 쓰는 식이에요. 등호라는 기호를 쓰는 식. 근데 이 방정식은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문자. 그래서 문자 만약에 x 플러스 1 등호가 있어야 되죠. 3. 방정식은 등호와 변수, 문자를 사용한 식이 방정식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항등식은 문자를 안 쓰느냐? 문자를 쓰긴 쓰는데 이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이 방정식은 주어진 문자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단다. 알았지?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이 등호를 만족하는 문자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표현이지. 맞지?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사용한 문자를 구하여라 라는 표현하고 똑같으며 이 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근 또는 뭐? 해 라고도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항등식은 뭐냐? 이것도 수나 문자와 등호를 쓰긴 쓰긴 쓰는데 이게 다 한자풀이야. 이 항자, 그렇지. always,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 얘기는 뭐야? 사용한 문자의 값에 관계없다 이거지. 사용한 문자가 어떤 값이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플러스 4야. 근데 얘가 2 곱하기 x 플러스 2야. 문자 분명히 쓰긴 썼지. 쓰긴 썼는데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등호는 어때?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을 무슨 식? 항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한 문자가 뭐예요? x죠. 뭐예요? x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x야. 그러면 이 등식은 x에 대한 등식이야.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표현하는 내용은 다를 수는 있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뜻이지만 그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맞지? 마찬가지야. 똑같은 뜻을 품고 있는데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x의 값에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모든 수, 보통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수라고 얘기할게. 모든 수 x에 대하여 성립. x에 대하여 성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음이나 표현하는 문장 형태는 달라도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x에다가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뭐로 이어지냐면 그 코스는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기야. 미정계수 구하기란 얘기는 이런 얘기야. 뭐냐면 ax 플러스 b가 있어. 좌변에. 근데 우변에 2x 플러스 4가 있는 거야. a하고 b는 비록 문자야. 그치? 근데 얘는 아직 모르는 개수지. 그러니까 미정이란 얘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너 오늘 약속 있니? 미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아직 미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미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할 때, 뭐라고 할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할 때,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할 때, 또는 모든 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고 할 때 만족하는 a, b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A는 얼마예요? B는 얼마입니까? 4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A가 어떻게 2라는 걸 알게 됐어?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어떻게 했어? 비교했지? 뭐를 비교했어? X의 개수를 일단 비교했지? 그랬더니 이쪽에 X의 개수가 2고 얘는 A니까 A는 2가 되면 되고 B는 얼마가 되면 되고 4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지금 너희들이 밝힌 대로 개수를 비교한 방법이야. 지금 한 얘기가 바로 개수비교법이야. 알겠지? 그럼 개수비교법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 어떤 수를 다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이 좌우변에 x에다 0을 대입해봐. 얘 0 대입하면 얘는 b지. 얘는 4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x에다 1 대입하면 a지. b는 4고 얘는 6이지.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지. 이렇게 해서도 a, b는 구해지지.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개수비교법을 할 거냐 수치대입법을 할 거냐라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알았지? 때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어. 그러면 개수비교법이 편할 때는 어느 때 편하냐면 지금 x에 대한 1차식을 표현했지만 x에 대한 2, 3차식을 표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쫙 내림차순 정리로 정리가 돼 있으면 개수비교법이 편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a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차수가 점점 떨어지는 식으로 나타낸 게 내림차순 정리.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서 A하고 얘하고 비교하기 편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편하잖아. 여기에다가 X에다 0 대입했을 때 이거보단 낫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편의상 어느 걸 쓸 거냐라는 것은 스스로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생각을 해달라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x에 대한 항등식이라 맨날 x만 등장하는 건 아니야. 이후에는 뭐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 그러면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 뭐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힌트를 준 거야. 무슨 값에 관계없이 뭐에 대한 항등식 이런 표현.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표현인데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야. 오케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거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 표현이 나오면 여기에 막 x를 포함하고 있거나 없거나 하는 항들이 막 등장할 거라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착착 이렇게 놔버려. 착착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k값에 관계없이면 k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항끼리 묶으라고. K를 갖고 있지 않은 항은 K를 갖고 있지 않은 항끼리 묶으라고. 얘는 지금 X의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X로 무조건 묶는 거야. 얘는 없는 거.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얼마가 돼야지 0이냐? 이 말은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되지. 맞지? 봐라.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얼마일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아무 수나 대입하면. 그럼 이거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러면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얼마야 돼? 이 자리? 0. 얘가 얼마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라고. 뭐냐면 2x 플러스 3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런데 이렇게 식을 딱 써놓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a, b의 값은 얼마야 됩니까? 라고 물어.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하기 위한
A, B는 얼마야 되느냐? 그럼 얘기한 대로 X의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거 딱 묶으라고. 그럼 X가 있는 건 뭐하고 뭐야? 2-A. X가 없는 건 3 플러스 B. 그런데 이 문자를 제한 나머지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B는 얼마? -3. 간단히 나오잖아. 그죠?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B 프라임하고 같으려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한 조건은 뭐야? A는 A 프라임하고 같고 그 다음에 B는 뭐와 같고? B 프라임하고 같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요걸 이항해서 X로 묶으면 A-A 프라임 X B-B 프라임은 0. 이거 똑같잖아. 그럼 X에 대한 항등식 성립하려면 얘가 뭐? 얘가 뭐? 같긴 뭘 같아? 뭐가 돼야 돼? 00이 돼야 되지. 00이 되게 한 조건은 이게 같아야 되겠지. 그 말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는, B는, C는 다 몽땅 뭐? 0이 되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개수비교법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개수비교법이 되냐고? 볼래? 이 우변의 항이 0 곱하기 X제곱 또 0 곱하기 X 플러스 0. 그래도 얘는 뭐야?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우변에선 0이지. 좌변에선 A잖아. A가 얼마면 돼? 0. 또 B가 얼마면 돼? 0. C가 얼마면 돼? 0. 이건 개수비교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이제 어떻게 확대돼서 이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1차 함수 배웠을 겁니다. 1차 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Y는 만약에 X 플러스 1이다. 이거 배웠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잖아, 얘들아. 맞니? 그러면 이 1차 함수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되지. 그런데 이 평면상에는 이 지나는 한 점이 만약에 1,2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종류 있을까?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요? 졸라 많습니다. 왜 많아요? 이 직선들의 뭐가 각각 제각각이니까. 뭐가 다 달라, 얘네들의 직선들은. 기울기가 다 다르지.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현재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내지.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지? 그러면 말이야,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 몰라? 알아요. 몇 콤마 몇을 지나요? 내가 이거를 딱 풀어 헤쳐서 mx-y -m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해 볼게. 그러면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 어떻게 하라고?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고? n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m으로. 그럼 m을 갖고 있는 거 뭐야? m 없는 거. 이렇게 되지. 그럼 n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네들이 다 뭐가 돼야 돼? 0.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그럼 그때 x 얼마야? 1. 그때 y는 얼마야? 이 1,2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는 한 점 정도는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면 바로 출제자는 이 조건을 제시하고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면 아, 얘를 통해서 그래도 직선이 한 점 정도는 알겠구나. 되겠지? 되겠지?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라 이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달랑 요 내용 딱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만 흘려 넘기지 말고. 자, 거기 41페이지에 또 있네.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네. 뭐라고 돼 있니? 여기 네 번째. 어떤 값 x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건 그러니까 그 의미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44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44페이지까지.
됐죠? 자, 그래서 46페이지. 어이, 진도 너무 빨리 나가나? 모르겠다. 나가보고. 야, 너희들 또 수요일 날 또 일찍 끝나냐? 또 예비 소집해서? 좋겠다. 자, 나머지 정리란 얘기야. 어? 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구하기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주인공이야.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목은 필요 없어. 몫은. 그런데 나머지 정리를 얘기할 때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또는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게 나머지잖아. 다시 한번 써줘. 그래서 등장하는 게 무슨 식이야? 검산식이거든. 검산식은 어떤 수의 개념에서 목과 나머지가 제대로 구해졌는가 또는 식의 개념에서도 목과 나머지가 제대로 구해졌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검산식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나누는 수, 제수에다가 곱하기 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 얘기했었다. 이게 수의 개념은 나머지는 뭐보다 커나 갖고? 그러니까 수의 개념으로 따지면 얘가 P제수야. 제수가 B야. 몫이 Q야. 나머지가 R이야. 수의 개념은 나머지 R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뭐보단 작아야 돼? B보단 작아야지 나머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건 나머지가 아니라 부족분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많아가지고 남은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음이면 그건 나머지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건 알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잘못됐고 실제 나머지는 얼마란 얘기야? 3으로 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얼마가 진짜 남은 거야? 1이 남은 거지. 그치? 그건 알지. 자, 그런데 이제 식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 제수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단 반드시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식의 개념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 식의 개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제수에 해당되는 식을 x에 관한 식이다 해서 이렇게 fx를 표현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 fx는 x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근데 이 x항으로 이루어진 식의 차수가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1차 x-알파로 나누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x-알파가 제수예요. 나누는 식. 선생님 근데 왜 꼭 1차로 나타냈죠? 일단은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야. 얘는 2차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만 중요하지 몫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몫은 몇 차인지 몰라. 그냥 QX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X항을 갖고 있는 식이겠지. 근데 1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야 되지? 0차는 그 상수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R 이렇게 쓸게요. 얘는 X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라 할 때.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뭘 구하는 걸까?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이상하게 말했다. 나머지 구하는 거. 여기서 그럼 나머지가 뭐야? R 구하는 거지. R. 그러면 이 우변의 항에서 R만 남겨야 되지. R만 남기려면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X에다 뭐 대입하면 될까? 에이 병신.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잖아. 얘는 뭐 0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래서 X에다 알파를 대입해요. 근데 이 알파를 우변의 X에만 대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양변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얘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요? F 알파 이렇게 표현이 바뀌죠. 그리고 우변 쪽은 얘가 0이 되면 저절로 얘가 0이 되고. 그래서 얘는 R 이렇게 남지. 이 형태를 바로 나머지 정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은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거꾸로 이 표현이 뭐다? fx라는 식이 있다. 근데 뭘로 나누었다? x-알파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였다? r이 됐구나 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f1은 2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 표현이 수학적 이 표현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해도 첫 번째 지금 방금 배운 대로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가 나왔다?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이 뜻이야. 됐지? 또는 이런 게 있어. 또는 fx가 만약에 3x-1이야. 그런데 f1은 무슨 얘기야? 이거 어떤 명령어야? x에다가 뭐 대입해라?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2가 되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x가 1일 때 함수값 y는 얼마다? 2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의 개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의미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얘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 f1이 2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지만 fx를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이 x에 관한 식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2가 나왔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라며.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 fx를 2x-2로 나누었다. 야, 여기 x에다 1 대입해서 0이 된 거잖아. 근데 이것도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나눈 건지 이걸로 나눈 건지 이걸로 나눈 건지 그거는 구분을 못하지 사실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표현 자체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 나머지 정리에서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중요하다. 되겠지? 네?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지금 1차로 나눴다 그랬거든? 요 1차로? 그런데 얘는 1차로 나눴을 때의 내용만 나머지 정리냐?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다항식으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나눗셈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x 세제곱 뭐라고 돼 있냐? 마이너스 2x 이 플러스 3을 나눈다는 거야. 뭘로 나눠? x 마이너스 1로 나눈대. 그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 연산의 의미로 수에서 다뤘던 형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눴었지. 그러면 얘는 내림차순으로 일단 피제수식을 여기에다가 표현하라고 그래서 피제수라고 하는 건 나눔을 당하는 식, 얘를 피제수라고 그래. 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x세제곱. 근데 진우가 3차 다음에 몇 창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플레이니? 2창이 보이니 안 보이니? 2창이 안 보이지. 사실은 2창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2창의 개수는 0이었던 거야. 근데 이건 보통 생략하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2창이 있었던 요 자리를 아무래도 남겨두는 게 낫겠지.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하자고. 되겠어? 그리고 요 자리는 나누는 식, 즉 제수식이 오면 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필히 좀 정확히 이해해줘. 그래야지 내가 설명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의사통이 될 수 있는 거야. 나 혼자 단어를 알고 나 혼자 떠들어대면 상대방이 외국어로 들릴 거 아니야. 영어 잘하냐? 이거 잘하니? 난 너희들이 참 부러워. 영어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질 못하니? 진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거지 같아. 그지? 알아들어. 이게 회화가 돼야지. 뭐 문법 같은 거 하면 뭐 하냐? 왜 딴 얘기해? 나의 그 슬픈 추억을 얘기하는데 진짜 되게 답답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영어 회화 공부를.
계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그 여기서 학원 생활 초창기 때 거기에 외국인 강사가 있었거든. 근데 외국인 강사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긴 대화 말고 그냥 짧은 하이 뭐 그냥 뭐 굿모닝 이 정도 그냥 간단한 인사 말 정도. 근데 캐나다였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를 같이 타게 됐어. 좌석 버스를. 신촌까지 가는 좌석버스를 같이 타게 됐는데 타고 싶어 탄 건 아니야. 그냥 우연찮게 타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도무지. 근데 둘이 있으니까 편하더라고. 긴장도 안 되고. 좀 쪽팔려도 어차피 뭐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10마디 나누면은 거의 뭐 겨우 반 정도나 서로 이해하나? 뭐 서로 이해가 안 될 때, 뭐 일본 가서도 뭐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냥 아노 뭐 물건을 뭐 물어보고 싶은데 이 물건이 무엇이냐, 이 물건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아노 하고 그냥 손가락 가리치면 대충 알아듣는다며.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랬는데 옛날에 진짜 치명적이었던 건 이게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 이거는 녹화하면 안 돼. 영어를 그렇게 그래서 나는 되게 설명하면서 용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이런 용어들 때문에 내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정확하게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수학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기호. 수학은 용어하고 기호가 무조건 언어 소통의 하나의 그 부분이다. 일부분이니까 그거를 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공부하면 조금 수학 공부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자, 이거를 이제 나눠보는데 먼저 어떻게 하죠? 최고차항부터 없애는 거죠. 얘기했지만 이 123을 만약에 뭐 7로 나눈다 그러면 100의 자리에 있는 수부터 없애나가는 거잖아. 똑같다고. 자,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제수의 최고차항을 얘하고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여기에 x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분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딱 자릿수가 맞춰지니까 여기를 비워두는 게 좋다 이거지.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또 나눈 게 아니라 빼지. 빼면은 뭐야? x제곱 얘 내려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그런데 얘는 2차야. 근데 얘는 1차야. 그러면 이 나머지는 차수가 분명히 얘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또 나누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 또 뭘 곱해? 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한 후에 또 뺀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지? 그 다음에 또 차수 똑같이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얼마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빼면은 얼마다? 2가 된다. 이게 뭐야 결국? 나머지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피제수지 얘들아. 그러면 제대로 못가 나머지를 구했는가? 다시 이 등식의 부분, 즉 무슨 식으로? 검산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얘는 제수가 뭐였어? x-1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몫이 x제곱 플러스 x-1이었고 나머지 2였지. 그럼 얘를 전개한 후에 딱 정리하면 좌변에 항하고 제대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앞에서 썼던 대로 얘를 x에 관한 식 fx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얘가 x-알파에 해당되는 x-1이고 얘가 x에 관한 식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더라 이 얘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몫이 얼마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뭐를 0으로? 이 제수를 0으로 만든 x는 현재 1이지. 그 x는 1을 양변의 모든 x에다 다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니까 굳이 여기다 대입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f1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 이런 의미라고. 알았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방법이야? 나눗셈 원리야. 나눗셈 원리를 통해 못가 나머지를 구했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 나눗셈 원리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나눗셈 원리를 쓰는 경우는 거의 문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크게. 진우가 집중이 되니? 이것만 설명하기 좀 쉽게. 피곤하시니? 좀 울리지? 추워? 너무 따뜻하니까 졸음 오지? 넌 취미가 뭐니?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책 읽는 거 좋아하겠다?
아니야? 뭐, 1시간씩 남아서 책 읽고 가는 그런 습관 좀 가져볼래? 내가 요즘 하겠다고? 아니, 그런 캠페인 좀 하려고. 뭘 안 돼? 네가 하게 됨으로써 다른 주변의 친구들도 내가 섭외해 가려고. 너희들이 책 읽다 보면 선생님 집에 있는 책도 좀 가다 꽂고 그래서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어차피 겨울방학 때 집에서 뒹굴뒹굴 할 거 아니야. 그지? 한 1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대충 뒹굴뒹굴 하다가 학원 숙제 있으면 하는 척 하다가 끌적끌적거려서 선생님 몇 문제 못했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변명거리나 즉 내비치고 선생님이 좀 넘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뭐 별 무리 없겠구나. 그러다가 선생님이 너 계속 이렇게 자꾸 몇 문제씩 왜 남겨?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어려워서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다가 한 몇 번 반복되다가 선생님이 이제 이 개새끼 이거 또 그러네. 이거 아주 습관이네 하면서 또 이제 우격다짐으로 너 이 새끼야 남어 하면서 그지? 뭔가 데자뷰 현상 같지 않니? 뭔가 있을 만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내기 걸자. 한 달 내로 안 나오면 선생님 피자 쏘고. 한 달 내로 나오면 뭐 너희들한테 손해 볼 건 없네. 나오면 뭐 무조건 다 이제 1시간 이상씩 남아서 책 읽거나 숙제하고 가기. 콜? 콜? 알아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남어. 근데 선생님 스케줄상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 스케줄 될 때는 저 옆 강의실에 남아서 처리하고 가. 어차피 집에 가면 누가 관리 안 해주면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런 분위기 익숙치 않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떤 통제와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라서 그래. 너희 자신은 너희가 잘 알지 않아? 혼자 놔두면 혼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거나 뭔가 챙겨가고 뭐 주변 정리하고 이런 친구들 없잖아. 맞아? 너희들 집은 당장 집에 가서 너희 방, 책상 사진 찍어서 나한테 다 보내봐. 한번 올려봐. 그대로 한번 올려봐. 자신 있게 내 방이 이렇게 깔끔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일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쏘든 뭘 쏘든 할게. 있어 없어? 재훈아 떳떳해? 당당해? 봐봐 너희들 선생님은 뭐 너희들 같은 시절 안 겪었거든요. 똑같이. 자, 요것만 얘기하고 잠깐 쉽게 조리제법. 이게 오늘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야.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어떤 게 나오냐?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하는 방법은 뭐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하는 방법이에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이거 다항식이고 이거 다항식이죠. 근데 나눗셈 원리는 이 피제수와 제수의 이 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어. 어떠한 꼴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항식과 다항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나눗셈 원리는 못과 나머지를 그냥 구해. 어떤 제한이 없다고. 그런데 이 조리제법도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맞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이 피제수는 제한이 없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제수 있지, 제수. 이 제수가 1차식일 때만 조리제법이 가능해. 알았지? 근데 얘는 아까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어도 이건 나누기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조리제법에서는 안 돼. 그래서 조리제법은 제수가 몇 차일 때만? 제수가 1차식일 때만 가능해요. 뭐를 구하는데?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x라는 저 문자를 쓰지 않아요. 나누기 이렇게 거꾸로 표현했죠.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문자를 쓰지 않고 이건 하는 요령이야. 매뉴얼이야. 공식이 아니다. 자, 여기에 개수가 얼마야? 1이야. 1. 근데 이 창이 있어 없어? 이 창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 창의 개수가 얼마라고? 0. 1창. 마이너스 1. 상수항. 3이지. 그러면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여기 3창 개수 써. 2창. 이거 큰일 나. 안 쓰면 안 돼. 2창이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2창의 개수, 없는 항의 개수는 얼마로? 0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돼.
그 다음에 1창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항 3 이렇게 표기해놨어. 그럼 얘 피제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은 알겠지? 얘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되지? 그럼 이런 약속을 못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뭐야?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써있네? 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수를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제수를 표현하냐? 얘는 이거를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 0으로 하는 x가 얼마니? 그럼 여기다 1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못과 나머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첫 번째 이 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1.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와 여기에 있는 수를 곱한 것을 올려보내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1. 그리고 더해서 내려보내요. 더해서. 얼마? 1.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올려보내요. 그 다음에 더한 걸 내려보내요. 곱한 걸 올려보내요. 더해서 내려보내요. 그럼 이 끝에 해당되는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 똑같지? 똑같지? 그러면 옆에 붙어있는 이 항들은 뭐냐? 똑같아. 이게 상수항, 이게 1창, 이게 2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더하면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어때? 같지? 나머지 어때? 같지? 이해되겠니? 이게 조리제법이야. 어렵지 않지? 그냥 매뉴얼이야. 공식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 이 자리에 뭘 표현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진 피제수의 항들의 개수를 표현한다. 주의할 사항, 만약에 없는 항이 있다. 그럼 없는 항의 개수는 반드시 뭘로? 0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뭘 표현해?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를 여기다 표현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 그냥 내려온다. 두 번째부터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와서 정리한다. 마지막 항이 뭐다? 나머지다. 왜 나머지 항이, 나머지의 수가 왜 나머지냐? 마지막에 있는 항이 왜 나머지냐?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야 되거든. 이해됐어? 영훈아 이해돼? 진우가 이해되니? 할 수 있겠니? 수학을 많이 힘들어한다며? 뭐 민기는 수학을 되게 좋아한대. 부족한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뭐 그래야지 어떻게 해 그럼. 사람의 내구조는 다 다른 거야. 어떻게 수학이 약한 애들은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극복해 나가야지. 극복하지 않겠다. 그냥 난 이대로 살 거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 관계없어. 괜찮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길도 있고. 어제 내가 핸드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본 영화가 있었는데 어메이징 2017. 어메이징 메리인가? 어메이징 메리? 들어봤니 혹시? 신작인데. 어메이징 메리. 어? 어메이징 메리 안 들어봤, 못 봤어? 7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애가 천재야, 천재. 수학 천재. 수학 천재인데 외할머니도 수학 천재지 엄마도 수학 천재야. 근데 엄마가 자살을 했어.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의 오빠, 외삼촌이 걔를 이제 양육을 해. 근데 이제 거기서 양육권 싸움을 외할머니하고 삼촌하고 이제 하거든. 근데 이제 외삼촌은 이제 삼촌이 양육을 하면서 얘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야. 걔네 엄마가 자살한 이유가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의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나 봐.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자기 조카는 좀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반 초등학교를 보낸 거야. 일반 초등학교 가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1학년인데 선생님이 자 얘들아 1 더하기 1이 얼마야 하면서 누가 말할 사람, 말할 사람 손들어 이런. 그럼 2 더하기 2, 3 더하기 3 얘한테는 너무 짜증스러운 거잖아. 너무 막 죽겠잖아. 막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의 천재성을 발견한 거야. 얘가 자꾸 3 더하기 3 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이라고? 그러니까 얘 당돌하네 너무. 처음에는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 8 더하기 7은 얼마? 이제 자릿수가 옮겨가잖아. 한숨 쉬면서 이제
15 이제 답변하고, 그래? 그럼 135 더하기 57은? 그걸 또 답변하고, 막, 그래가지고 135 곱하기 37은? 여기까지 넘어간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어떤 제스처였냐면, 그래? 그럼 135 곱하기 37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뭇거렸지. 머뭇거리니까 역시나 하고 딱 뒤돌아서 딱 가는데 얘가 뭐 7,956이요 딱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산기 꺼내야 되는데 얘 뭐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은 막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얘한테 다 푼 사람 뭐 해가지고 선생님 저 다 풀었어요. 얘는 금방 풀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설명없이 다른 문제를 줘. 다른 문제는 막 루트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하면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어떤 영재성을 이제 발견한 거지.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상담을 한 거고. 외삼촌 뻔히 알고 있었고 원래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평범한 아이들하고 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일반 학교를 보냈던 건데 얘 천재성을 알면서 영재학교를 보내야 된다 하면서 막 일에 실내기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외삼촌하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는 또 썸씽이 생기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다 보지 못해. 어제 보다가 잤는데.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그래도 그 삶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행복한 삶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공부를 잘하는 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불행한 경우도 생기고 그잖아. 그치?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아.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직업의 선택권이 적어. 너 생각을 해봐. 너 고등학교 가지고 계속 전교 1등 했어. 그래가지고 수능도 거의 만점 받았어. 어디 갈 거야? 이과를 간다면 어디 갈 거야? 아니, 나사 풀린 얘기 하지 말고. 어디 갈 거야? 공부 졸라 잘하는 새끼. 졸라 잘해. 그러면 당연히 대학은 어디? 서울대 무슨 과? 서울대 국문학과. 의예과 가지 않아? 아니야? 의예과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 꿈은 다르니? 아, 그래? 어쨌든 그래. 그럼 공부 이과 쪽에서 공부 졸라 잘해. 졸라 잘하면 무조건 뭐 공학 아니면 의예과잖아. 그럼 직업의 선택권은 뻔해. 과학자, 교수, 의사 이거밖에 없어. 근데 공부 못 해봐. 공부 못하면 직업 선택권이 엄청 많아. 2만 가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직업 모두 다 선택할 수도 있어. 노점상, 편의점 알바, 식당 알바, 그리고 택배. 뭐 하여튼 이건 그 직업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선택권 많잖아. 무제한이잖아. 근데 공부 졸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나온 친구가 그런 걸 하겠냐고. 좀 이상하지. 패러독스지. 근데 어쨌든 뭐 그 직업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목표와 욕심이 있다면 그런 길로도 한번 갈 수 있는 떳떳한 어떤 인재상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게 선생님의 몫이지. 얘들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 선생님 솔직히 그러거든.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야, 뭐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불행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놈은 똑똑한 대로 또 불행한 일도 많이 생겨. 이런 얘기를, 이 비관적인 얘기를 이제 자라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겠니? 자, 할게. 여기서 주의할 사항.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 이 조리제법의 키워드는 이 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그죠? 하는 요령은 간단한데 보세요. 이거를 0으로 만든 x값은 1이죠. 근데 오직 이 1차식만이 0으로 하는 x값이 1 나옵니까? 아니죠. 뭐로 해도 2x-2도 어때요? 1 나오지? 그렇다면 봐.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다시 한번 나눠볼게. 좀 여백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2x-2로 나눠볼게. 요거 목 좀 기억해도 요 목. 아까 얘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x-1이고 나머지는 2였다.
자, 이번에 이걸로 나눠볼게요. 자, 얼마 곱해야 돼요? 2분의 1 x제곱 곱합니다. 그럼 여기가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빼면 얘 없어지고 얘 x제곱 되지. 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지. 그 다음에 또 얼마 곱해야 돼요? 2분의 1x. 아야, 여기다 한 게 아니라. 2분의 1x.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뭐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지. 됐니? 그러면 이게 빼버리면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곱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야 되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지? 빼면은 2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걸로 나올 때 뭐가고 나머지하고 비교해봐. 나머지는 어때? 근데 몫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지? 달라졌지? 그런데 만약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조리제법을 써봐라 그러면 여기다 표현되는 것은 여전히 똑같지? 여기다 표현되는 수는 제수를 0으로 만든 x를 대입하는 거라며. 그러면 대체 여기다 쓴 1은 이걸로 나눈 몫이냐 이걸로 나눈 몫이냐 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얘였던 거 인정하지? 나머지 이거였던 거 인정하지? 그런데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어때? 얘를 뭘로 나눈 거야? 2분의 1로 나눈 게 몫이 되지. 실제의 몫이. 근데 조리제법에선 구분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로 나눈 몫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x의 개수가 2죠? 그거에 얘를 2로 나눈 게 실제의 몫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변동이 있어 없어?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조리제법은 그거를 주의하라고. 자, 어떤 얘기냐?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fx가 있어. x 플러스 a 분의 b qx 더하기 r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fx를 뭘로 나누었다?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지. 라고 할 때 나머지 얼마다? r이다. 몫은 뭐다? qx다. 맞지? 다시 얘는 제수가 뭐다? 제수가 제수가 x 플러스 a분의 b야. 그럼 얘는 몫이 뭐다? qx야. 나머지는 뭐다? r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똑같이 fx라고 해놓고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얘를 ax 플러스 b로 바꾸고 여기를 a분의 1을 할게. 그러면 이 식하고 어때? 같니 다르니? 인정? 인정 못하니? 얘하고 얘가 같냐고. 같니? 너무 어렵니? 자, 그럼 여기다 qx 플러스 r을 할게. 그래도 얘는 fx, 얘는 똑같이 fx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이번에 그러면 제수를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걸로 나눴으니까 결국 옆에 있는 게 몫이잖아. a분의 1 qx가 몫이잖아.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변동 없지. 바로 이 내용이야. 자, 근데 이거 0으로 하는 x의 값 뭐야? 또한 이걸 0으로 하는 x의 값 뭐야? 그러면 0으로 하는 x는 동일하지? 동일하지? 그런데 얘는 x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하는 x의 값을 조리제법 쓰면 몫은 이런 꼴이 나와. 근데 제수가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나온 몫을 1창의 개수로 나눈 것이 실제의 몫이 되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조리제법은 언제든지 편하게 쓰면 돼. 나머지는 변동 있다 없다? 나머지는 변동 없다 얘들아. 알았지? 만약에 얘를 4x-4로 나눴다. 그래도 몫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의 몫은 뭐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표현한 게 실제의 몫이지만 나머지는 같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 조리제법 할 때 이것만 주의하면 돼.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큰 변별력은 없지만. 오케이? 잠깐 쉬어. 아우씨,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중간에 끊기면 어떡하지? 아우씨.
스피커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몇 차로 나눈 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 1차. 근데 제수는 반드시 1차라는 규정은 없어. 그럼 제수가 만약에 2차야. 그러면 나머지의 차수는? 1차 또는 상상. 그렇지. 아, 멋진 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1차 또는 상수항.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닌데 1차 왜 그래? 그럼 얘가 3차야. 나머지는? 그렇지. 2차 이하의 다항식. 오. 고로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누었어. 몫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는 r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니, px 플러스 q 이렇게 놓는 거지. 이게 rx 이렇게 한 거지. 왜 x를 붙였어? x항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p가 0이면 얘는 상수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3차면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p하고 q를 알아내야 되지. 2차로 나왔을 때.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문자 2개 구해야 되니까. 언제나 구하고자 하는 해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는 일치해야 돼.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느냐? 무조건요. 무조건 이게 뭐예요? 제수죠. 제수를 0으로 만든 x의 조건에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네, 문제 통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인수는 영어로 팩터. F-A-C-T-O-R. 인수라는 말 많이 들었지? 친구 중에 인수 있냐? 없니? 인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수학 용어에 뭐가 있지? 소인수. 6. 얘는 1 곱하기 6 또는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1, 6, 2, 3은요. 6의 약수입니다. 약수. 아셨죠? 약이란 얘기는 나눌 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나눌 수 있는 자연수들. 얘가 약수야. 그럼 약수는 현재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런데 그 약수라는 표현을 식에서는 인수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도 해. 인수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야. 고백골로 이루어지는 이 주어진 수에 대한 요소들이야. 요소들. 그러니까 약수와 인수는 거의 구분이 없어. 표현상의 구분 없다고. 그런데 이 6의 인수는 1, 6, 2, 3 4개 있지. 그런데 2하고 3은 뭐지? 소수이기도 하지. 그래서 소수이면서 얘는 인수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 소인수라고 하면서 6을 2 곱하기 3의 꼴로 바꾸는 현상을 무슨 분해? 그렇지.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지. 얘는 소수의 구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소만 빼면 뭐야? 이게 식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죠. 식에서는 소수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소수가 될 수 있어? 인수는 될지 몰라도. 고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표현 가능하지. 그러면 얘 인수는 뭐냐 물으면 얘 인수는 돼 안 돼? 돼 안 돼? 또 자기 자신도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게 생략돼 있었던 거니까. 얘도 인수잖아. 6 자신도 인수야. 그러니까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언제나 자기 자신도 일단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라고. 너희들은 이것만 인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 알았어? 그런데 얘는 뭐 인수분해에서 의미가 없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 구성을 잘 봐라. 이게 피제수야. 그럼 만약에 얘로 나누었어. 그럼 얘가 제수지. 그럼 옆에 있는 놈이 뭐니? 몫이야. 근데 뒤에 뭐가 안 붙었어? 나머지 0이 생략돼 있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인 거야.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 거지. 그럼
그러면 이같이 나누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을 인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수 정리는 다름이 아니라 fx p제수가 있는데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여기서 이 나머지가 제로이면 나머지가 뭐이면? 0이면 즉 f 알파가 0이면 이때 이 정리를 무슨 정리를 한다? 인수 정리라고 하면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럼 인수 정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인수 정리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구성이 되면 fx라는 x에 관한 다항식을 무슨 분의 한 현상이지? 인수분해 한 현상이네.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진 이 x의 다항식을 0으로 하는 1차 인수를 찾아 나가는 거지. 동의해?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인 정리가 인수정리야. 됐지? 그 이후에 무슨 분해? 인수분해의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물이고. 됐어? 내용 끝! 야, 또 숙제 나가네. 넘겨서 51페이지 숙제에다가 예제 1번 52페이지 봐봐. 문제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에 1번. 자, 뭐라고 돼 있니? 다음 등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거지. 무조건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지. 자, 그럴 때 미정계수 ABC 찾으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수치대입법보단 개수비교가 나을 것 같아. 왜? 얘는 x제곱의 개수가 5변에서 얼마야? 5변에서 x제곱의 개수 얼마야? 0. x 1창에 x의 개수. 상수항.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가 되면 돼? 얘네들이 다 각각 0이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0이면 이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b는 얼마? c는 얼마? 1 해서 미정계수 구했고. 다음 얘를 또 비교하면 어때? 개수 비교를 할 수? 이 상황에선 없지. 정리가 덜 돼 있으니까. 얘는 x에 관한 내림차수로 돼 있지. 얘는 x에 관한 내림차수는 아직 안 돼 있지.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자. 얘네들을 싹 전개해서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던가.
모든 실수 xy. 수업에 속도를 못 내겠네. 너희들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걸어왔던 이런 어떤 길을 얘기하다 보면 막 몇 시간 동안 떠들어도 부족할 텐데. 자, 모든 실수 xy. 얘는 뭐라고 그랬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뭐라고? 근데 얘는 변수가 두 개지, 그럼. 그럼 이 말은 똑같아. xy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xy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무조건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문자 하나만 더 늘어난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이 주변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근데 이번에 xy지. xy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돼.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문제를 이건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이거 풀이해 보면 졸라 단순한 게 x, y 있고 xy 없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항이 있는 거 여기 뭐 있어? a 있지?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b 있지? 여기 뭐 있어? 플러스 2 있지? 그 다음에 여기 y항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b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 xy 항이 없는 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이게 0 이게 얼마? 그럼 결국 AB의 그래 연립방식으로 AB 구하라는 얘기거든.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조건 하나 더 추가. X 플러스 Y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거야. 이 조건까지.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긴 하지만 그 실수들의 두 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돼? 2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XY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필이 얼마야 돼? 0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야. 알았어?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도 1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얘는 변수가 두 개지. 변수 두 개를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항등식으로 전환하는 거야. 어떻게 전환하냐면 y의 자리에다 1-x를 대신 대입하면 돼. 그러면 y의 자리에다가 1-x를 대신 대입하면 결국 얘는 x에 대한 항등식만 되는 거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만 됐으니까 이제 여기 x, 여기 해서 여기 0, 0으로 하면 되지. 이거 전개하면 얘하고 더 여기 표현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 문제 없나? 뭐야, 이 문제 없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요거 이해돼요, 이게?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이게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넘어가 되지? 4번에. x에 대한 다항식인데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5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어. a, b의 값 뭐지? 다시 읽어봐.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걸로 나눴다. 얘 이름은 p 제수, 얘 이름은 나머지. 그러면 검산식을 표현해. 검산식은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p제수,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오케이? 근데 몫을 제시했니 안 했니? 안 했지. 나머지는 더하는 거지. 근데 a, b 구해야 되지. 그럼 기본적으로 a, b 미정계수 구하는 것은 제수를 0으로 만든 x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제수를 0으로 만든 x가 표현이 힘들지. 찾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맞추는 거야. 이걸로 나한테 직접 몫을 찾아줘.
찾기 힘들 것 같지? 그렇다고 직접 나눗셈 또 이걸 하느냐? 아니야. 생각을 해봐. 얘 몇 차야? 그럼 얘 몇 차로 나눠? 여기 3차항의 수 얼마? 그럼 최고차항부터 없애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뭐 해야 될까? 몫에. 여기 몫은 1차야 돼. 1차와 2차를 곱해 3차가 나올 테니까. 이 새끼 잘 안 듣는구나. 아, 집중력이 그냥 빵이구나. 어? 아, 그렇구나. 야, 머리 나쁜 새끼들은 왜 붕어 대가리, 닭 대가리라고 하는지 아니? 집중력이 약해. 아니야, 집중력이 왜 약해? 아, 왜 그런지 알아? 닭 새끼는 계속 땅바닥 쪼지. 땅바닥 쪼잖아. 쪼가지고 먹지. 무조건 삼켜. 삼킨데 모래주머니에서 걸러내잖아. 그래서 다시 어떻게? 다시 뱉어내. 먹을 게 아니면.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와. 돌고 와서 자기가 내뱉던 걸 또 먹어. 그걸 또 까먹고. 붕어 새끼는 어떻게 되냐? 낚시를 하지. 근데 너무 저기에서 그냥 다시 놔줬어. 놔줬는데 또 그 미끼를 또 물어요. 그치? 멍청하지? 내가 안 보네? 이게 지적을 했다? 그래서 다 열심히 보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딴짓해. 아니면 못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러지 마. 재미없는 거 알아. 지금 재밌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거 아는데 어떡하냐. 쌓아 나가야지. 자, 이래서 얘를 이렇게 잡어. 봤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차 다음에 뭔가 상수항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하긴 한데, 그러면 뭐라고 해? 상수항.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얘도 문자 처리한 수밖에 없어. 문자 처리한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미정계수를 거꾸로 구해. 근데 얘는 수치 대입이 힘들지? 수치 대입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개수 비교합니다.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 정계하죠. 이거 x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2차항 요것도 하나 있지? 요것도 있지? 그럼 2차항이 뭐야? c-1x제곱. 암산 처리 가능해? 그 다음에 1창이 되려면 얘하고 얘하고 얘지? 맞아? 근데 여기 1x인데 여기 x도 있으니까 2-cx. 맞니? 그 다음에 상수항은 c 플러스 5. 맞아? 처리 가능해? 그럼 이제 비교하자. 3차항은 필요 없고 얘가 뭐야?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하자. 여기 아니다. 요 2차항 있니 없니? 여기 없으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얘가 0이면 C는 1.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이야. 그럼 여기 A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C가 얼마? 1. 그럼 상수항은 6. 그러면 B가 얼마? B가 6이 된다 이 얘기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직접 나누지 말고 하라고. 나누지 말고 그냥 기본 설정을 해주라고. 모르는 건 변수 문자 처리해. 자기가 처리한 문자는 반드시 자기가 찾아내야 돼. 오케이? 자, 넘겨봐. 자, A의 값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의 값. 이게 뭐야? 피제수. 그러면 검산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이건 뭐야? 몫을 알아 몰라? 몰라. QX라고 할게. 나머지 8이지. 물론 이것도 설정할 수 있어. 얘는 몇 차야 될까? 얘가 3차니까. 얘는 2차식이어야 되겠지. 그지? 당연하잖아. 1차하고 2차를 곱해야지 3차항이 나오거든. 그럼 이 QX는 최고차가 X제곱이라 하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얘 1차항하고 상수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 그럼 얘는 BX 플러스 C 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얘를 싹 정리해서 또 개수 비교하면 돼. 맞지? 그런데 얘는 이렇게 놓으면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지. A만 구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문자 하나만 구하면 조건 하나만 필요해. 그 조건은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뭐냐? 언제나 제수를 0으로 만든 X에서 판단하는 거야. 아까는 얘를 0을 한 X를 찾을 수 없었어. 맞지? 그런데 얘는 있잖아.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언제나 제수를 0으로 만든 X를 대입해라. 그럼 양변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계산해봐. 이거 얼마야? 아니야. 마이너스 8이야. 이거 주의해. 그 다음에 얼마야?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야, 너도 입 뻐끔뻐끔해. 그래야지 집중이 더 잘 돼.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자,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4. 근데 우변 쪽은 얘가 0이면 얘는 의미 없어. 얼마? 그럼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지. 끝. 자, 요거 넘기고 얘하고 위치 바꾸면 2A는요. 이거 마이너스 2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4다. A는 얼마예요? 재밌지? 안 재밌지? 그럼 얘 얼마라고 이게? 얼마? 마이너스 12.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야? 이 방식을 X 뭘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졸라 간단해요. 뭐예요? 조리제법을 써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얘를 P제수 fx야. 뭐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그럼 우변에서 얘만 남기려면 여기에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X에다 뭐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한.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수를 0으로 만든 X를 여기다 대입하면 게임 끝. 게임 얘기 나오니까 좋지, 명훈아. 자, 우리 수학 게임 하자, 수학 게임. 오케이? 자, 여기다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플러스 12, 플러스 4, 16에서 4를 뺀 거 얼마? 알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내용의 포인트는 뭐야?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아 대입하면 나머지가 등장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티셔츠 네가 산 거야? 오레오 사면 주는 거야? 산 거야? 몰라서. 한 문제만 풀고 정리할게. 자, 6번에. 이렇게 돼 있어. 뭐 구하라고? A, B 구하랬지? 미정계수 몇 개니? 2개야. 조건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2개만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게 P제수지. 이걸로 나눴대지. 는. 나누면 몫은 있겠지. 나머지. 이것도. 는. 그러면 얘는 제수가 다르니까 목도 다르니까 PX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어디서 찾는다고? 어떻게 찾는다고? 뭐를? 제수. X에다 얼마 집어넣어? X에다가 1을 대입해. 1 대입하면 이거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4지. 그럼 얘는 0이고 얘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 얘를 3번식. 그 다음 두 번째 2번식에 X에다 뭐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지. 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1이 되는 거지. 해서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 더하면 되지. 더하면 2A지. 2A가 마이너스 하니까 A는. 그 다음에 B는. 그치?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내요. 내면은 애들 다 100점 맞아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는 일단 미룰게.